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목소리가 되게 또 톤이 높으시네요. 솔톤이죠. 예, 뭐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김오수의 반란, 검찰 조직 개편안 반대입니다. 자,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 대검찰청이 지난 8일 이제는 박범계 장관이 추진하는 이 검찰 직제 개편안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출입 기자단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네. 대검이 지난 7일 이제 오후 5시부터 한 1시간 한 15분 동안 이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이제 부장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내린 결론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검찰의 인권 보호 그리고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이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도 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된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특히 이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대검에 따르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공직자 비리,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 산업 이렇게 6개 범죄로 이제는 그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이 또 시행되면은 검찰 수사권이 추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사 동력 역시 약화된다라는 점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개편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6대 범죄의 경우에 이 지방 검찰청 내에서 이제 통합 개편에 따라 이제 설치가 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뭐 반부패 강력부, 공공수사 외사부. 자, 여기서만 이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요. 이 부서들이 없는 지방 검찰청은 이 검찰총장 승인하에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요. 또 이외 지청급에서는 검찰총장이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있어야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수사는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을 보면은 이 수사는 검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제한해 두고 여기에 검찰총장 승인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게 만든 거니까 이건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겁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여부를 승인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특정 정파의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게 좀 심각한 위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때 그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그 반대 의견도 그런 위기감이 반영이 또 좀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이 공수처 출범부터 또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수사권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인데요. 이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은 검수완박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이 검찰은 지금 이 조직 개편안을 중수청 신설로 가는,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로 가는 약간 중간 다리로 보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한마디로 중수청 도입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이 중수처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3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또 4.7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다소 그 흐름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중수청 설치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언제 가속도를 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바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김오수 총장 역시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이번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김오수 장관의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이죠. 예. 검찰총장이 이번 반대를 두고 그 지난해 벌어진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짜여진 각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한마디로 쇼 아니냐
라는 이제는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다만 김호수 총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이 세간의 평가 때문에 이 검찰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발휘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김 총장이 제안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일선 복귀가 무산되고 소위 그러니까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승진을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취임 초기부터 좀 리더십에 상처가 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잘 전달해 반영하게 만들고 또 박범계 장관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걸로 보이고요. 이달 중에 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잘 마무리돼야 또 이번 인사도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김 총장이 그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에 그 박범계 장관이 그 4시간 정도 만나서 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박 장관이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는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신뢰를 받던 김호수 총장이 검찰 내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 이런 건 사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김호수 장관의 반대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좀 세다. 라는 표현을 해서 약간 좀 길을 좀 살려준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권 제한 부분,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 개시가 된다는 부분이나 일반 형사부의 수사 금지 이런 부분은 좀 법무부에서 그런 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김 총장은 조직 내 리더십을 좀 회복하고 박 장관은 박 장관대로 또 조직 개편안의 기본적인 틀은 반영시키는 서로 윈윈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번 뭐 또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검찰 이용구 사건 외압은 없지만 부실 수사는 인정입니다. 자, 이용구 그 전 법무부 차관의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그 자체 조사한 경찰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 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그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결국 이제는 A 경사의 개인적인 일탈형 범죄라는 게 경찰의 이번 수사인 거죠. 외부의 압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거 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일각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죠. A 경사가 그 이전 차관이 사건을 해당 사건이 일어난 뒤에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A 경사가. 네. 그런데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순 폭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건데 이번에 이 진상조사단에서는요. 이전 차관과 또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통화 내역 한 8천여 건을 분석했지만 외압이나 뭐 청탁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제는 밝혔고요. 그리고 A 검사의 상급자인 당시 서초경찰서 서장 그리고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이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 후보로 거론되는 소위 거물급 인사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 상부에다가는 이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이제는 허위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 그렇죠. 평범한 변호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단순히 이 정도로는 직무유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다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해부에서 좀 송치 여부를 따로 결정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단이 그 이용구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그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이전 차관이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한 1,000만 원에 그렇죠. 이제 합의를 하고요.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좀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증거인멸 조사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 역시도요. 이전 차관의 요청을 받고 영상을 삭제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송치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이 해당 영상을 이제 봤는데요. 예. 이전 차관이 뒷자리에서
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목을 조르는 정말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의 논점은요,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냐 아니면 단순 폭행이냐 해서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운전 중이면 이제 운전자 폭행이라고 해서 완전히 또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이고요. 또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황이면 단순 폭행인데, 여기서 당시 수사관인 A 경사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걸 단순 폭행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뭐 단순 폭행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한 거고, 그 이전 차관은 이미 합의를 냈으니까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네. 그에 반해 이제 운전사 폭행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내도 이제는 형사처벌이 되고 또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뒤바뀐 거니까 이 부분은 경찰도 은폐 축소 수사, 한마디로 부실 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눈치껏 사건을 무마해줬다, 편의를 알아서 눈치껏 봐줬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게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요. 택시 기사에 따르면 이전 차관이 자신에게 경찰서 가면 좀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사건이 더 벌어졌냐, 차량을 세우고 뒷자리에서 잠든 자신을 깨울 때 폭행을 당한 걸로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참. 법조인인 이전 차관이 운전자 폭행이 되지 않게끔 진술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데, 일단 이전 차관은 이 부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뭐 밝혀지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 따져 보면은 과연 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 도덕성 부분에서 과연 자질이 있나 싶은데요. 특히 청와대가 또 이를 알고서도 이전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을 했냐 여부도 또 쟁점이 됐는데, 사건 직후 이전 차관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제 정책 보좌관과 수차례 연락한 그 내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 제기인 수준이니까 뭐 나중에 또 새로운 게 밝혀지면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뭐 모든 국민들이 거진 뭐 보셨겠죠. 예. 근데 어떻게 택시 기사분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황당하던데. 그렇죠. 앞으로 그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겠습니다.